네,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손상원이고요. 대학로에서 연극 뮤지컬을 25년 정도 기획, 제작을 했고요. 정동극장에서 극장장으로 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성오광대 탈춤을 가지고 모션 캡처를 해서 VR로 공연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3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해외 문화예술 트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해외와 문화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해외 트렌드를 알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조금 일반적인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접했던 그런 무대 예술이랑 다르게 좀 다양한 장르의 예술, 그 다음에 기술, 이런 것들의 결합 사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앞으로의 트렌드는 그런 쪽이 아닐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목차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선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장르적인 것을 뛰어넘는 공연의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한참 화두가 됐었죠. 공연을 영상화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도 뭔가 이렇게 상업적으로 영상을 보여줄 만한 그런 실력은 안 된 것 같지만 어쨌든 해외 사례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CT 기술과 예술의 결합 사례예요. 사실은 듣기만 해도 어렵죠. 근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술적인 상상력으로 저희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장르를 뛰어넘는 공연 사례인데요. 시크릿 시네마라는 이걸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공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 회사는 이미 본 영화를 보여주면서 수백만 달러를 버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간, 버려진 공간일 수도 있고요. 그런 곳에 그 영화의 장면들을 그대로 재현해요.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관객들이 열광을 할까? 그 비밀을 좀 이제 지금부터 찾아볼 텐데요. 회사 이름이 이제 시크릿 시네마입니다. 이 실감나는 극장 경험으로 이분들이 18개월 동안 4번의 이벤트 쇼를 진행을 해서 18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그런 성과를 냅니다. 저희 무대 공연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이죠. 네. 이 시크릿 시네마의 창업자는 파비엔 리갈이라는 분이고요. 영화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관객이 그 영화 속에 사는 것이지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관람 방식은 굉장히 독특한데요. 예매를 하시게 되면 이메일이 오게 됩니다. 그 이메일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고요. 저한테 비밀 아이디를 부여한다고 해요. 근데 그 들어가 보면은 제가 그냥 관객이 아니라 소극적인 관객이 아니라 그 제가 보려고 하는 어떤 영화의 하나의 캐릭터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를 부여받는데 그냥 부여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제 캐릭터에 맞는 어떤 드레스를 입어야 되고 어떤 소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접속한 사이트에서는 친절하게도 그런 의상과 소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관객은 이 시크릿 시네마를 보러 오기 이미 전에 모든 구매 행위를 끝냈어요. 반대로 제작사는 이미 매출이 다 오른 상태인 거죠. 이런 상태로 관객이 오게 되는데 이 관객분들이 어디에 어느 장소에 오는 것을 사실은 굉장히 비밀리에 오게 그렇게 미션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이 오는 친구들 외에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도 못하고요.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영상 이외에 사진이나 동영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봤는데도 이런 것들을 철저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밀리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관객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2014년에 런던 올림픽 공원의 도로 일부를 상점이나 이제 농장, 대회전차, 관람차, 주유소 이렇게 변신을 시켰어요.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영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전 영화입니다.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의 한 장면 과 그 외의 공간들을 거기에 이제 구현해 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화에 굉장히 유명한 차가 나옵니다. 딜로리안이라는 스포츠카가 나오는데 그 차 또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네, 2015년에는 스타워즈를 이런 식의 시크릿 시네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벌었을까 이런 거 궁금하시죠? 티켓값은 75파운드, 1인당 한 100달러 정도의 가격이었고 750만 파운드, 약 1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스타워즈는 버려진 인쇄 공장을 그 제국군의 스톰트루퍼 순찰대와 제국 함대로 꾸며서 관객들이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그 스타워즈의 하나의 스토리를 만끽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그 영화 더티 댄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도 티켓 가격은 68파운드 정도 했다고 하는데 3만 명 정도가 입장을 했고요. 그 영화의 배경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런던 동부의 캠프처럼 구성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그 시대의 복장들을 갖추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고요. 그 영화에 나오는 어떤 상징적인 게 과일 수박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갖고 오고 와서 자기의 받은 미션대로 춤을 듣고 게임을 하고 음식을 먹고 이러다가 저녁 때 이 더티 댄싱의 패트릭 스웨이지라는 배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장면에 춤 장면이 있어요. 정말 멋있는 장면인데 그 장면을 관객들과 함께 정말 멋지게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재밌는 경우는 이 영화는 약 한 30년 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근데 2016년에 이 영화가 영국 영화 박스오피스 상위 10위에 등극하게 돼요. 자, 이렇게 시크릿 시네마가 실제 영화의 유통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작자, 창업자인 리갈은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한 15명 정도의 직원과 시작을 했는데 16년도 더티 댄싱을 할 때만 해도 한 200명이 넘는 직원들과 스텝이 일을 했고 어쩌면은 본인들이 무엇을 볼지도 모르는 그런 관객을 2만 명을 모을 수 있다라면은 기존의 영화를 만들던 그런 만들던 방식, 배급하던 방식과 정말 다른 시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또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화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일부가 되어 영화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떨까? 영화뿐만 아니라 문학적이고 사회적인 경험을 주는 것으로 관객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머시브 시네마, 몰입형, 참여형 영화인 거죠. 이것을 공연이다, 영화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요즘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뉴욕이나 베를린에서 굉장히 사랑받고 투어 공연을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영화들을 만들었고요. 약간 비슷한 사례인데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뮤지컬 맘마미아 다 아실 거고요. 영화 맘마미아도 아실 거고요. 근데 맘마미아 레스토랑은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맘마미아 파티라고 부르는데, 이제 레스토랑이니까 그리스풍의 실내 장식과 지중해 음식, 그 다음에 이제 맘마미아 음악이 나오는 이런 레스토랑을 상상하실 수 있겠죠. 예, 근데 친구들과 가족들과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이야기를 하고 와인도 한잔 하고요. 중간중간에 곳곳에서 그 맘마미아,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맘마미아의 한 장면들이 구현이 됩니다. 뮤지컬의 형태로요. 그리고 어느 순간 무르익게 되면은 사실은 이 음식과 테이블은 다 사라지고 좀 전에 저한테 서빙을 보던 그분도 배우였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봤던 그 뮤지컬 맘마미아의 그 장면들이 바로 제 앞에서 구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관객들은
이 배우들과 함께 이 파티를 같이 즐기게 되는 거죠. 영상으로만 접했지만 너무나도 신나고 흥이 나는 그런 파티를 즐기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처음에 이 레스토랑이 런던 시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공연이 끝나고 나온 관객들이 밤새도록 노래를 합창하면서 네, 집을 가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민원이 너무 발생이 돼서 잠시 접었다가 런던 교외에 다른 곳에서 다시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관객들은 기존의 프로시님 무대에서 완성되고 예술적으로 굉장히 높은 그런 작품들을 좋아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관객들은 이렇게 기존의 틀을 깨고 직접 체험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이런 공연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예로 사실은 이머시브 시어터라는 것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위대한 개츠비죠. 피츠제럴드의 유명한 그 고전 소설이고 영화로도 나왔던 이 작품을 이머시브 개츠비란 형태로 해서 이머시브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만들었고요. 2017년에 런던에서 가장 큰 페스티벌 중에 하나인 볼트 페스티벌에서 첫 선을 보이고 전체 매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흥행성이 인정받아서 여러 곳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롱런하고 있는 참여형 뮤지컬 중에 하나로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머시브는 뭘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전적으로 찾아보시면 많은 해석이 있어요. 이머시브 연극은 2000년도 초중반에 그 공공예술 정책과 맞물려서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고요. 현재 영국과 미국에서 상업적인 장르로도 자리매김을 했고, 그리고 영미권 언론에서 리뷰에서 이머시브 연극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머시브 공연, 이머시브 연극 이런 단어를 쓰게 됐다고 합니다. 내용적인 뜻은 이머시브 연극은 극장이라는 어떤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서 일상에서 가능한 공연으로 관객들은 마치 이제 정해진 이런 좌석이 아니라 서서 볼 수도 있고요. 어떤 공간을 이동하면서 볼 수도 있는, 이렇게 본인의 선택에 따라 능동적으로 작품을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연은 실제 배우와 만나서 스토리에 개입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관객의 역할이 아니라 실현자의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죠. 크게 분류하자면은 탐험형 공연, 안내형 공연, 상호작용형 공연, 게임형 공연 이렇게 구분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이머시브 연극의 선구자적인 단체는 영국의 이제 펀치 드렁크란 팀이 있고요.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Sleep No More라는 작품이 굉장히 유명한 작품으로 이미 런던, 뉴욕, 그 다음에 상하이에서 상설 공연으로 공연이 진행될 정도입니다. 이머시브 개츠비 인 한국은 사실은 저희 관객들한테도 뮤지컬의 형태가 이렇게 이머시브로 다가오는 경험을 주게 되었고요. 어떤 기자분의 후기를 읽어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공연장에 가서 객석에서 공연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편안하고 소극적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는, 아마도 소극적인 관객들한테는 그게 더 편할지 모르겠는데 이 기자분도 아마 그런 성향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1층에 들어가서 차를 한 잔 먹고 배우들이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시대에 빠진 것처럼 어느 순간 착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층에 따라 올라가서 각 여러 가지 방들이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그 배우들과 어떤 스토리의 한 부분을 같이 하다 보면 어느덧 나는, 관객은 이 배우들이 사는 세상과 같은 세상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얻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머시브 연극이 갖고 있는 정말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객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주는 이런 공연들이 속속 들어와서 새로운 관객층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케이스로는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통이라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만든 어떤 무용이 해외에 소개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페스티벌에 나가서 제 공연을 하고 해외의 바이어가 제 공연을 보고 어떤 페스티벌에 초청을 한다거나 이런 형식의 유통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온라인에서 안무 라이센스를 주고받는 그런 사이트가 최근에 생겨서 그것 또한 굉장히 생소한 일이라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조금 담아봤는데요. 물론 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다 이해되실 겁니다. 자, 아마추어부터 프로까지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춘 춤을 등록해서 올릴 수 있고요. 그걸 쓰고자 하는 사람은 정해진 적당한 비용을 지불한 후 그 다음에 그 안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아마추어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들의 안무도 구매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안무가 내가 아는 어떤 단체한테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계의 모두를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이런 것 또한 굉장히 큰 장점이었고요. 또 안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점은 음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안무를 구매를 하면 그 음악 저작권도 같이 구매할 수 있게 소개를 해준다고 합니다.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재밌는 것은 인원수에 따라 2인, 3인, 4인, 5인 출연 인원수에 따라 검색이 가능하고 춤의 장르에 따라 발레, 현대무용 이런 춤의 장르에 따라 또 검색이 가능하고요. 이런 것에 따라 필요해서 분류를 해서 본인이 필요한 안무를 찾다가 이번 공연에 이 부분의 안무를 내가 쓰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 영상을 구매할 수 있는데 영상을 볼 수 있는데 그 영상은 친절하게도 그 안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으로 안무를 따라서 출 수가 있다고 하고요. 처음 시작한 분은 캐나다의 안무자 겸 무용가인 릭이라는 분이 처음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지금은 전 세계 어디서나 접속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기존에 저희가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은 만화, 이런 음악 이런 것의 유통은 봐왔지만 실제로 안무에 대한 저작권, 그 다음에 안무의 저작권 유통이란 점에서 굉장히 특이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이머시브 공연이면서도 기술을 사용하면서 그러면서도 굉장히 독특하게 관객들한테 접근한 사례라서 소개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컨택트라는 공연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아마 이 공연이 오픈을 한 것 같아요. 런던의 한 3곳의 지점에서 공연을 했는데 야외입니다. 런던의 강가, 그 다음에 공원, 그 다음에 빌딩 숲속, 자, 이런 곳에서 공연이 진행이 되는데요. 하루에 3번, 그 다음에 주 몇 회 하루에 3번씩 한 3주 정도 공연하면 벌써 회차가 어마어마하죠. 제 경우에는 처음 오픈했던 회차는 3주 정도의 티켓을 오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티켓이 다 매진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도 너무 궁금해서 제가 알아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공연의 장르는 오디오 비주얼 이머시브 장르라고 본인들이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자, 한번 따져볼까요? 오디오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비주얼, 그 다음에 이머시브 장르. 자, 공간을 극장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그 다음에 비주얼, 어떤 비주얼일까? 근데 오디오를 활용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시크릿 시네마와 좀 비슷한데요. 이제 공식 사이트에서 예매를 하면은, 자, 어느 공간으로 오세요라고 이제 이메일로 공지가 옵니다. 예를 들면 마로니 공원의 어떤 동상 밑으로 오세요. 그러면 이제 관객은 그 예매 확인 메일을 가지고 그곳에 가게 되죠. 근데 여기에, 준비해야 될 물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핸드폰은 물론 갖고 계시죠. 근데 핸드폰이 충전이 가득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
또 하나는 이어폰이나 아니면은 유무선 상관없는 이어폰을 꼭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시작 15분 전까지 이제 그 공간에 가게 되면 스텝이 자 예매를 확인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를 받게 해요. 이 컨택트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이죠.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제 이어폰을 통해서 음악들이 나옵니다. 그 음악을 듣게 돼요. 그럼 언제 시작합니까? 곧 시작한대요. 어디서 해요? 그건 곧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객은 이어폰을 꽂고 그 공간을 바라보고 즐기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 순간 한쪽에서 어떤 여배우의 신음소리도 아니고 고통의 신음소리도 아니고 어떤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목소리와 싱크가 맞는 배우를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거죠. 줄거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사라라는 여배우인데 주인공인데 이 사라는 아버지와 둘이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의지를 했던 거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리울 때마다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좋아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오토바이에 리모컨은 있고 오토바이가 없더래요. 그래서 매일 아빠가 보고 싶을 때마다 리모컨을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리모컨 버튼을 누르는 그런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나타나고 사라가 이제 공원 벤치 아니면 또 어떤 공간에 앉아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사라의 목소리가 어떤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서 사라란 배우가 대사를 하는데 그 대사 소리가 저한테 들린다? 이어폰으로? 자, 아까 음향을 사용한다고 했죠. 사라란 배우는 안 보이는데 이어폰과 마이크를 다 착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외에서 연극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배우의 목소리를 관객한테 전달하기 힘들다. 주변의 소음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야외에선 연극을 가능한 한 잘 하지 않죠. 근데 어쨌든 이 컨택트란 작품은 야외에서 어떤 배우가 공연을 하는데 그 소리를 관객한테 명확히 잘 전달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대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와 똑같이 헤드폰을 끼고 이 사라의 연기를 보고 있던 관객이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객이 사람들은 뭐 처음에 깜짝 놀랐대요. 왜 관객이 공연에 개입을 하지? 그랬는데 이 관객 또한 배우였고요. 이 배우는 천사의 역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치유에 도움을 주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 이 배우는 입을 벌려서 대사를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실 텐데 연극적인 대사법에 방백이라고 있습니다. 방백은 제가 대사를 하면 상대 배우는 제 대사를 못 들은 척 연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속마음인 거죠. 저의 속마음을 제가 대사를 할 때 상대 배우는 그건 못 들은 척 다른 대사를 하죠. 하지만 듣지만 못 들은 척 연기를 하는 거. 사실 이걸 방백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게 되면 어떤 배우의 속마음이 요즘은 뭐 자막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속마음이 그 소리로 저희 시청자나 영화 관객한테 전달이 되죠. 지금 컨택트는 그러한 방법을 여기에 차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천사의 역할을 맡은 배우는 입을 벌리지 않고 나는 천사야, 나는 천사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배우는 천사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은 입은 벌리지 않고 말을 하는데 이 천사의 말이 사라한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놀라게 되면서 천사라는 걸 믿게 돼요. 자, 관객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저 남자 배우가 입을 안 벌리고 대사를 하는데 그 속마음, 속으로 하는 대사가 관객한텐 헤드폰으로 다 들리는 거죠. 자, 이것에 놀라는 사라의 속마음 또한 관객들한테는 헤드폰으로 들려요. 그리고 사라가 실제로 하는 대사도 관객들한테는 들리게 되는 거죠. 자, 이 이머시브 공연은 공원이라고 한다면 공원에서 한 사례가 있는데 공원이라고 한다면 공원의 벤치가 무대의 소품이고요.
하늘의 태양이 조명이고요. 주변에 지나가는 앰뷸런스 자동차 소리, 주변 사람의 소음들이 효과음인 거죠. 사실은 이 상태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고 스토리를 끌고 나간다고 합니다. 스토리도 꽤 길어요. 한 거의 50분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이 관객들은 이 두 명의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공간을 이동하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의 심리가 이 두 배우가 이동을 할 때 바짝 붙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동을 한다고 해요. 재미있는 사례는 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아침에 조깅을 하시는 분이, 아침은 아니었겠죠, 조깅을 하시는 분이 이 무리의 중심을 뛰어서 지나가시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뛰어가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쳐다보니까 두 명은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 주변에 한 20-30명이 다 헤드폰을 끼고 이 둘을 관찰하고 있더라. 예. 자, 이것 또한 이 작품의, 이 연극의 하나의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어떤 변수인 거죠. 그래서 이 배우들은 참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이 공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연이 너무나도 인기 있었는데 잠시 이제 코로나로 멈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버전의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간에 대한 거, 기술에 대한 거, 아니면은 어떤 개념에 대한 걸로 새롭게 장르적인 것을 뛰어넘은 공연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꼭 만들어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저희한테 하나의 아이디어의 베이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만나야 될 공연들이 이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새롭게 시도된 공연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과 공부 또한 끊임없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